잠이 들면 죽일 거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였다면서요? 실제로 장대호와 그 피해자가 대면한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는데 피해자는 모텔 방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죽여야지. 근데 피해자가 깨어있을 때는 본인이 어떤 대응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저 사람이 잠들면 죽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아예 그 굉장히 그래,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장대호가 계속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게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 사람이 무방비 상태일 때나 그러니까 뭐 잠들었을 때나 뒤를 보이고 있을 때나 이런 때에 자신이 그거를 공격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피해자가 방으로 이제 가서 피해자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방 안에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발성이 있는 뭐 예를 들어 욱하는 거라 이거였다면은 그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잔인한 사건이었던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카메라 앞에 비쳤던 장대호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기자가 피해자한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장대호가 다음 생에 너 그러면 또 나한테 또 죽어 라는 말을 이제 카메라에 대고 서슴없이 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입니다. 한 말씀 하시면 어떠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피해자가 먼저 자기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안하지 않다.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사형을 안 받기 위해서 반성이나 뉘우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차라리 사형을 받겠다. 라는 태도로 이거 갔었죠. 유족 측을 빤히 쳐다보고 윙크를 하고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또다시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나서 장대호가 항소를 했어요. 네, 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나는 자수를 했는데 왜 그건 참작이 안 되냐. 네. 그리고 사실 나는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해서 정당방위인데 왜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참작 사유나 형량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결국 이제 또 항소를 하고. 자수 감경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되게 자수할 때 그 감경을 해주는 이유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그렇죠. 하는 게 자수인데 그 뉘우치는 거는 하나도 없이 호위망이 좁혀져 와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자수 감경을 받으려고 자수를 한다는 거는 그것이 읽혀지면 그거는 이제 판사들도 그거는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수 감경 취지 자체에 반하는 거죠, 제대로. 제가 사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건 자체보다 사람들의 태도인데 되게 놀랍게도 장대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장대호를 의인 혹은 코리안 조커라고 이제 부르면서 장대호를 영웅시하는 온라인 상에 일부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장대호가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동기에 대해서 공감을 보내면서 뭔가 장대호가 그럴 만했다라는 식의 어떤 동조를 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살인 사건이 그렇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살인범의 이야기로만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장대호가 범행을 저지른 날 전후의 CCTV 영상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약 10일 분량을 통째로 지운 걸로 파악했고 다음 날 새벽 장대호는 자수했습니다.